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국 석유 생산량이 단기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요 박살과 자본 투자 축소, 그리고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업계의 생산량이나 주가는 이미 바닥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내년에 유가가 점차 $50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최근 업스트림의 프로젝트에 대한 업계의 투자 철회 및 연기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가 회복에 따라 생산량 증가 유혹이 있겠지만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새로운 기후 규제와 기타 보조금 제한, 그리고 증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생산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고 미국의 1일 생산량은 1100만 배럴 정도로 제한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모든 파쇄를 금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기서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것을 집어보면, 첫째, 바이든은 반드시 미국을 UN 세계기구협정 즉 파리 협정에 재가입시킬 것입니다. 거의 99%입니다. So on day one, I will immediately rejoin the Paris Climate Accord. 그동안 바이든은 전력 산업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2035년까지 순제로로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2050년까지 미국 배출량을 순제로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기존 임대는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연방 토지 또는 수역에서 취하기 위한 신규 또는 갱신 허가를 금지하는 것 70%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 토지 내에서 프래킹을 금지한다면 연방 토지를 대여할 이유가 없는 거라 둘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미국 내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에 연방 토지와 해역에서 생산한 양은 미국 내 총 석유 생산량의 약 22%와 천연가스 생산량의 12%에 해당됩니다. 텍사스 주만 놓고 봐도 작년에 582개의 시추 임대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실행된다면 주로 해양 쪽은 석유, 육산 쪽은 천연가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멕시코만 연안 석유량의 64%가 연방 지역입니다. 육상은 민주당 지역인 와이오밍, 뉴멕시코, 콜로라도가 가장 위험한데 연방 임대로 인한 천연가스 생산은 이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2019년 전체 임대 지역 생산량의 거의 90%에 해당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급증한 콜로라도와 뉴멕시코는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분에 대한 환경 규제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와이오밍과 몬타나는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과 세이지 내조 같은 조류 보호와 같은 문제에 대한 법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멕시코만 동부와 알래스카에서 탐사를 막는다면 미드스트림, 정유, 석유화학 및 제조 부분은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업스트림 생산 물량이 줄면 당연히 미드스트림에서 처리 물량도 줄어들 거고 다운스트림도 비싸게 원자재를 구하게 되는 것처럼 광범위한 에너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대부분 시추 허가는 5년에서 10년 동안 지속하므로 이미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당분간 직접적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참고로 멕시코만 연방 수역은 10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2018년 유가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 국토관리국이 수백만 에이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가스 임대 입찰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임대를 위해 지불하는 가격은 유가 시장의 강세와 경매 면적과 관련이 있는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올해 말의 리스 가격은 최저가가 거의 확실합니다. 올해 에이커당 평균 리스 가격은 58불이었는데 이는 2018년 평균이었던 875불에 비해 1571%나 감소한 가치입니다. 즉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는 한 바이든의 정책과 상관없이 석유 회사들은 연방 토지 대여가 아닌 본인 소유의 땅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보조금 철폐.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임기 내에 석유 및 가스 산업에 혜택을 주는 보조금이라고도 불리는 특정 조세 규정을 완전히 처분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첫 해부터 상당한 삭감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의 99%입니다. 넷째, 파이프라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도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후변화 관계에 대해 더욱 엄격히 규제할 것입니다. 키스톤 엑셀 및 노스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키스톤은 80%, NDAP는 50%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란과 베네수엘라랑 협상한다. 이란은 90%, 베네수엘라는 50%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 정책 측면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로 시장에 나오지 못했던 하루에 약 300만 배럴의 생산량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두 오펙 회원국에 대한 제재를 얼마나 완화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란과는 결국 자신이 부통령 시절에 오바마가 했던 것처럼 국제 핵 거래를 체결할 겁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사우디의 주적이며 사우디는 이 결정을 절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사우디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동안 최악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협상과 그동안 오펙 결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면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이 사우디
사우디를 동맹국으로 두고 유가 변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마두로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제재를 계속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버니 샌더스처럼 전면적인 파쇄 금지에 찬성하지 않지만 그가 제안한 연방 토지 및 수역 기반 시추의 단계적 폐지는 여전히 국가의 경제와 에너지 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8년간의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미국 석유 생산량은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원유 수출 금지도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모든 LNG 수출 터미널 라이센스도 그때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보다 석유 산업이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환경적인 이유로 소형 셰일 회사들의 생산을 제한한다면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존 엑선이나 쉐브론 같은 전 세계의 유전을 가진 대형 생산자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쉐브론은 500만 달러의 기부금 중 28%를 민주당에 전달했고 엑소는 150만 달러 중 41%를 민주당에 보냈습니다. 물론 이티의 트럼프 열혈 지지자인 캐시 워런은 트럼프 캠프에 쉐브론과 엑선의 기부액의 합의 2배인 1,4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노스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법적 분쟁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 오일 산업에 대한 연방 토지 수익은 약 12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예를 들어 뉴멕시코는 작년에 2.4빌리언 달러를 지원받았는데 대부분은 자금이 부족한 교육 시스템에 쓰였습니다. 민주당 주지사인 미셸은 바이든 정부로부터 계속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면제를 구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거로 예상됩니다. 알래스카 역시 주 예산의 85%가 석유 산업에 의존하고 있고 노스다코타의 백켄 유전 같은 경우 연방 토지에 대한 새로운 임대가 종료되면 시추 허가가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와이오밍은 거의 50%가 연방 소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방 토지 임대 금지는 석유 산업과 와이오밍의 경제를 파괴할 것입니다. 연방 임대가 가장 많은 회사는 이오지고 그 다음은 엑손,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QEP 순입니다. 이오지가 재무 등 내부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주가가 빌빌대는 게 이런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오지는 와이오밍에 가장 많은 공공토지 허가를 신청한 회사이고 CEO인 빌 토마스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연방 부지에 대한 새로운 허가를 얻지 못하면 사유지에 있는 유전으로 초점을 바꾸면 그만이라면서 계속해서 공공토지보다 더 생산성이 좋은 사유지 유전을 확보할 거라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시라맥스 에너지 역시 델라웨어 유전의 주요 임대 자산에서 사유지인 텍사스 자산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라맥스 면적의 3분의 1은 뉴멕시코의 연방 땅에 있습니다. 부사장인 존은 현재 연방부지 자산은 정말 시추하기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아쉬움을 피력했습니다. 코노코필립스의 CEO인 라이언은 지난 50년간 석유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정부와 문 닫게 만들겠다는 정부를 다 거치면서 꾸준히 프로젝트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누가 되는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데본 에너지는 약 20% 이상이 연방 토지에 있고 가장 활발한 시추 작업이 진행 중인 델라웨어 분지의 50%와 와이오밍의 60%가 연방정부 관리입니다. 콘초의 CEO인 팀은 뉴멕시코 등 연방 땅에서 총 20%의 활동을 하고 있다며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다면 주 경계선을 가로질러 텍사스로 굴착기를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오니어의 CEO인 스캇은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미국 시추 회사들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이오니어가 연방 땅에서 활동하지 않으므로 연방 허가에 대한 금지에 영향이 없고 파이프라인 인프라가 주 경계를 통과하는데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 또한 자신들은 텍사스에만 자산이 있으며 석유와 가스는 같은 텍사스 내에 걸프만으로만 옮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파슬리 에너지 CEO 역시 연방 임대 토지는 제로라고 말했습니다. 오빈티브도 가진 면적의 1% 미만이 연방 토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